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구입하시고 잘 사용 중이신가요? 요즘에 핸드폰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웬만한 고성능 컴퓨터 본체 하나 정도 맞출 수 있는 가격으로 플래그십 핸드폰들이 나오는데, 이게 막 출시했을 때는 뭐 성능이 어떻고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는데, 정작 사용하는 거는 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카톡하고, 카톡 나 안 하지? 아무튼 고성능 게임을 즐기는 일부 유저들 제외하고는 굳이 비싼 핸드폰을 살 필요도 없고, 막상 구입을 해도 그렇게 크게 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핸드폰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몰랐을 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핸드폰 없이 핸드폰을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갈게요. 먼저 미러링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러링이라는 기능은 한마디로 하자면 한 기기의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송출시켜주는 겁니다. 유선 방식과 무선 방식이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무선 송출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로는 삼성에서 나오는 무선 덱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당 디스플레이가 무선 덱스를 지원을 해야 되는 최신 기종이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아이폰이나 아니면 다른 안드로이드들, 이런 것들은 핸드폰 화면을 미러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미러링 어플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 화면만 딱 띄워서 그거 안에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문자가 왔을 때 화면을 띄워놓지 않으면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화면 미러링은 기본에다가 메시지, 사진, 그리고 심지어 통화까지도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핸드폰 화면을 띄워놓지 않고도 알아서 알림이 오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연결 방법은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고요. 다운로드는 여기 검색을 하셨을 때 사용자 휴대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뜨는데,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사용자 휴대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뜨는 거, 요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로그인 하시고 순서대로 설정만 다 따라오시면 돼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보시면은, 알림에서는 이렇게 사용자 휴대폰을 켠 이후부터의 알림을 보여주고요. 메시지에서는 이전 메시지들도 전부 다 나옵니다. 물론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사진에서는 갤러리에 있는 모든 사진을 불러와요. 앱에서는 설치되어 있는 앱을 전부 다 구동이 가능하고요. 통화에서는 말 그대로 통화도 컴퓨터로 가능합니다. 모든 기능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설정에서 이 기능,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켜주시면 돼요. 주로 옵션들은 사용자 휴대폰 요 프로그램 안에서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각 특징별로 장단점과 활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핸드폰을 가까이 두지 않고도 알림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좀 멀리 침대 쪽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면은 그때부터의 알림은 윈도우 알림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가 이렇게 책상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충전시키는 동안 알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중요한 문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게 걱정돼서 벨소리로 바꿔서 충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처음 연결할 때만 제대로 연결을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핸드폰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컴퓨터로 핸드폰 알림을 가져오는 거긴 하지만 약간 핸드폰으로부터 벗어난 느낌? 핸드폰을 껐다 켜거나 컴퓨터를 껐다 켰다 이런 것처럼 연결이 아예 해제가 한번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핸드폰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버튼을 눌러주는 동작이 필요하지만, 알림을 받는 거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 윈도우즈와 연결, 요거를 켜놓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컴퓨터에서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이 충전기를 꽂아두고 있지 않고 핸드폰의 배터리를 소모하더라도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미러링이기 때문에 핸드폰의 성능으로 이런 기능들이 다 돌아가는 거지만, 화면은 어둡게 꺼진 상태로 구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배터리 확인도 그때그때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보통 집에서 노트북을 한다던가 내 데스크탑 이런 걸 사용하는 환경의 경우가 많을 테니까 충전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반대
반대로 말하면은 이 사용자 휴대폰 프로그램을 켜놓고서 충전을 시킬 때 충전 속도가 좀 느리면 어떡하지? 요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이죠. 거기다가 이 사진 탭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점이 드래그 드랍으로 이 사진을 옮길 수가 있어요. 물론 카톡 앱에 들어가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고 앨범을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처럼 컴퓨터로 접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탭에 들어가서 바로 드래그를 해서 PC 카톡에다 붙여주면은 바로 사진이 첨부됩니다. 이거는 문서 작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치 윈도우 폴더에 있는 파일처럼 인식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가로 통화에서도 굉장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뭐 통화는 컴퓨터를 통해서 되는 거냐 아니면은 컴퓨터에 마이크가 꽂아져 있어야 가능한 거냐. 먼저 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서 컴퓨터에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은 약간 그림의 떡이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마이크 있으신 분들이 화상회의다 이러면서 뭐 어느 정도 많이 계시지만 없으신 분들도 꽤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요거를 핸드폰이랑 연결해 주면은 이 이어폰을 통해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검색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는 통화가 안 된다 라고 어떤 글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휴대폰과 PC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는 통화가 안 된다 라는 정보글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컴퓨터를 통해서 통화가 된다 라기보다는 컴퓨터에서는 이 통화를 수신시키고 그 다음에 핸드폰과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통화를 한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활용법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충전기를 꽂아 놓고서 이렇게 오토모드 같은 게임을 돌리거나 그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 메뉴에서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이 미러링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윈도우즈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Always on 디스플레이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도 버닝 걱정 없이 배터리도 덜 닳게 하면서 핸드폰의 기능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로 모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로 모드로 창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모바일로 결제하는 경우가 꽤나 많잖아요. 모바일로 결제할 때 할인이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에서 그냥 간편 결제 바로 해버리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핸드폰 켜서 뭐 결제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컴퓨터 모바일로 바로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좋았던 게 클립보드까지도 연동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글씨를 막 쓰고 나서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 바로 달라붙죠. 말 그대로 클립보드 자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장문의 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노트 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바로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 때는 따로 파일이 다운받아지는 게 아니지만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보낼 때는 파일을 보내고 다운받은 다음에 첨부를 하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사진을 넣었을 때는 파일 하나가 전송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핸드폰에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클립보드에서 바로 붙여 넣어서 깔끔하게 됐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앱에서 이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뭐 옮긴다거나 하는 이런 기능은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처럼 제스처나 아니면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좀 불편합니다. 모바일 화면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구동은 돼요. 이렇게 뒤로 가게 했을 때에도 전부 다 뒤로 가기가 됩니다. 홈 화면을 이렇게 끌어올려도 홈 화면으로 나가지죠. 그런데 요거를 사용할 때는 이 테두리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끌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테두리 부분 한 요쯤까지 이렇게 늘려서 약간 뭐 베젤 부분? 제스처를 위한 영역을 남겨뒀더라면은 훨씬 더 사용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 요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가 빅스비 루틴을 이용해서 사용자 휴대폰 프로그램이 연결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제스처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바꿔보는 그런 설정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빅스비 루틴에서는 내비게이션 제스처를 바꾸는 설정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종종 연결이 오류날 때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 오류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데 주로 와이파이와 이 LTE나 아니면 5G 인터넷이 전환될 때 그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게 약간 끊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오류가 생기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컴퓨터랑 핸드폰을 한 번씩 재부팅 해놓으면은 그 다음엔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모바일 환경상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아직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게 화면 꺼짐이 좀 이상해요. 화면 불러오기를 눌러놓고 나서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에 미러링을 시켜놓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고 나서 어플창을 닫으면은 그때는 또 화면이 켜져요. 미러링을 끊으면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현상인데 이 부분도 약간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면은 미러링이 되지만 소리는 핸드폰에서 그대로 나요. 이것도 뭐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한다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소리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로 불러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이 소리 컨트롤 하려면은 원래는 핸드폰에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러링 환경에서는 뭐 물리적인 버튼을 누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볼륨 들어간 다음에 음량 선택해서 여기서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또 여기 핸드폰에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은 이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최근 S21 화면을 좀 너프 시켰잖아요. 풀 HD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가로 모드로 게임을 넓은 화면에서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화질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스마트폰 리뷰를 하면서 이 정도 6인치대 화면에서는 풀 HD도 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컴퓨터 모니터처럼 약간 큰 화면에서는 풀 HD가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이 컴퓨터 자체에서 불러오는 풀 HD라면은 그 정도 화질도 꽤나 준수할 텐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의 화면을 미러링한 다음에 이거를 강제로 늘려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화질의 열화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핸드폰에서 디지털 줌 한 것처럼요. 자, 오늘은 이처럼 거의 대다수가 있는지도 몰랐을 법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노트 10을 리뷰하면서 처음 윈도우 연결 이 메뉴가 나왔을 때 삼성에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쯤에 처음 나왔던 기능인데 저도 이제서야 좀 제대로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지만 핸드폰을 충전기 같은 곳에 꽂아 놓고 나서도 모든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통화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것처럼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써보면은 굉장히 장점을 가지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